취전. 이거는 출전. 취전이 아니라 출전. 추심 명령이라고 해요. 뭐라고 다 같이? 추심 명령. 전부 명령이라고 해요. 이제 이건 뭐냐면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은행이면 금지당권을 설정했으면 바로 임의경매에 집어넣으면 되죠. 그죠? 채무자가 만약에 아파트 하나 갖고 있다 한다면 이제 개인이 1억을 받을 돈이다 금지당 설정 안 했다 한다면 강제경매에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이해가죠? 그러면 채무자가 아파트가 아니라 자동차를 갖고 있다 한다면 자동차 임의경매, 자동차 강제경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뭐냐면 요 채권자가 요 채무자가 뭘 갖고 있냐면 시한테 1억이라는 돈을 채권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물품대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채권자가 물건을 대주니까 이 사람이 도매상이고 도매상이 소매상한테 물건을 줄 수 있죠. 그럼 1억을 또 이 사람한테 예상값을 줬다 한다면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얼마를 받을 돈이 있어요? 1억이 받을 채권이 있잖아요. 채권이. 자, 그러니까 내가 저당권이면 무슨 경매 집어넣고 다 같이 자. 임의경매 집어넣고 내가 저당권이 아니면 집행권을 얻어서 무슨 경매 집어넣고 강제경매 집어넣고 그런데 그게 임의경매나 강제경매를 집어넣는데 유형물이어야 돼. 무슨 물 다 같이? 유형물. 아파트나 자동차나 동산이나 이런 거야.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이게 아니고 이건 뭐예요? 이거 채권이에요. 채권. 이거를 경매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를 경매에 집어넣는 것을 채권 압류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채권이 있는데 내 채무자가 채권을 갖고 있어. 그럼 이 채권을 경매에 집어넣는 것을 압류라고 합니다. 다 같이 뭐라고 한다 시작? 압류. 그러니까 아파트, 자동차, 유채공사 같은 경우는 경매, 강제경매, 경매라는 말을 쓰는데 내 채무자가 채권을 갖고 있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을 경매에 집어넣는 것을 뭐라고 한다? 압류라고 해요. 압류. 경매. 그러면 여기서 가압류는 이 채권에 가압류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무튼 내가 돈만 받고 가압류는 대상이 정해되지 않다니까요. 가압류는 채무자가 갖고 있는 재산이 예를 들어서 돈이든 비금전이든 금전이든 유형물이든 무형물이든 재산만 갖고 있으면 거기다 다 가압류가 다 돼요. 가압류가. 거기다가 다 가압류는 그런데 경매는 임의경매는 뭘 갖고 있어야 돼요? 저당권. 강제경매 같은 경우는 유채동산이나 유채물이어야 돼요. 유채물. 근데 지금 10억이라는 채권은 유채물이에요? 무채물이에요? 무채물이죠. 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채권자가 1억이라는 돈을 받을 돈이 있다 하는데 이 사람한테 1억을 받을 돈 있다 하면 이 채권을 압류하는 것을 이게 채권 압류라고 합니다. 채권. 너는 무슨 압류라고 한다? 그러면 이건 이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해요. 제3채무자. 무슨 채무자라고 한다? 제3채무자. 그러니까 나의 채권자의 채무자라는 거예요. 나의 채무자의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예를 들어서 1억을 줘야 되는데 이 사람 채권자가 이 채권의 가압류를 걸어버리면 이 사람 돈 주면 안 돼요. 가압류 들어왔잖아요. 네. 그죠? 그럼 이제 가압류하고 압류의 차이점이 뭐냐면 집행권원이에요. 무슨 권원 다 같이? 집행권원이 없을 때는 가압류, 집행권원이 있을 때는 압류를 받아 들어가면 돼요. 집행권원이. 그럼 집행권이 뭔데? 첫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든지, 두 번째, 지급명령으로 하든지, 세 번째, 공증을 받고 있든지, 공증을 받고 있든지. 그러면 가압류 해놓고 집행권원을 얻어서 압류로 가는데 여기서 교훈이 뭐냐면 가압류하고 압류하고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도움을 빌려줄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첫째, 우리가 NPL 배웠으니까 담보 잡아야지. 담보 안 잡으면은 그거는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줘버린 거야 돼요. 줘버린. 두 번째는 최소한도 공증은 받아야지. 공증은 받아놔야지. 금액 공증을 받아놔야 금액 공증을 받아놓고 타인과의 거래 관계를 해야지. 대신 그냥 띄어먹어도 내가 상처 안 받을 만큼만 줘야지. 담보가 없을 때는. 담보가 있을 때는 담보평가하는 방법 배웠죠?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담보평가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게 10억짜리 아파트예요. 10억짜리 아파트. 누가 2억만 빌려달래요. 10억짜리 아파트 2억 빌려주면 돼? 안 돼요? 여기에 근저당권이 9억이 들어있으면 안 되지. 하자 빼고 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자 빼고. 하자 빼고. 그래서 아무튼 담보를 평가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NPL이거든요. 담보를 평가하는 방법.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집행권원을 갖고 압류를 해, 채권 압류를 했다라는 거예요. 채권 압류를 신청하는 겁니다. 신청하면서 두 가지가 있어요. 추심명령이라는 게 있고 전부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명령이 있다 다 같이? 추심명령이라는 게 있고 전부명령이 있어요. 압류만 해서는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채권 압류 플러스 추심명령 아니면 전부명령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판단하느냐면 자, 이 제3채무자가 이 사람한테 돌려줘야 할 이 1억이라는 돈에 대해서 자, 이 채권자 말고 다른 채권자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른 채권자들이 없으면 전부명령으로 갑니다. 무슨 명령으로 간다? 그런데 이 채권자가 보니까 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 채권에 자기 말고 수많은 채권자들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럴 수 있죠? 이 사람만 돈 받을 사람이 아니라 채무자한테 또 다른 채권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추심명령으로 갑니다. 무슨 명령 간다? 추심명령. 조심할 건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나 혼자만 돈 받을 줄 알고 전부명령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채권자들이 있어가지고 전부명령을 해서 돈을 못 받았어. 1억만 받았어. 나머지 못 받고. 그러면 전부명령은 날아가 버려요. 돈을 못 받아. 그 이유가 추가로 돈을 못 받는다고. 이제 전부명령이 추심명령으로 바뀌는 건 별론가 하고 전부명령이 결정됐는데 돈이 예를 들어서 이미 9,999원은 다 갚았어. 얼마만 남았어? 1억만 남았어. 예를 들어서 1억만 남았어. 그런데 모르고 전부명령을 날려서 전부명령 효력을 발생해버리면 나머지 9,999원
9,999만 9,999원은 못 받아. 그런데 추심명령은 안분해서 배당받기 때문에 나머지를 또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선택을 잘해야 돼요. 선택을. 내가 내 채무자 갖고 있는 채권을 내가 채권 압류를 하고 싶어. 경매를 집어넣고 싶어. 채권 압류를 하고 싶어. 경매를 집어넣고 싶어. 나 말고 다른 또 채권자들이 있을 것 같아 한다면 무슨 명령해야 돼요? 추심명령해야 돼요. 나 말고 다른 채권자들이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나 혼자 다 안 나올 것 같다. 그럼 무슨 명령해야 된다? 전부명령해야 돼. 그래서 A라는 채권자가 있었는데 B라는 법인이 있었어요. 부가가치세를 10억을 납부했어. 그런데 이 재산을 조사해 보니까 이거는 이제 부가가치세 10억을 납부 재산 조사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 채권자가 유명한 변호사를 잘 사가지고 여기 환급이 있다는 걸 알았어. 환급이. 여기다가 전부명령 해가지고 자기 혼자 다 받아왔잖아. 아무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재산을 내가 찾아냈다. 그러면 전부명령해갖고 나 혼자 다 받아와야지. 안분배당이 안 합니다. 그런데 추심명령은 못한다? 채권자들끼리 안분배당을 했다. 그래서 전부명령 할 건지 추심명령 할 건지는 뭘 기로에 서 있어야 된다? 나만 있느냐 채권자가. 내 채권을 나만 다 받을 수 있느냐. 나 말고 또 다른 사람도 받을 수 있느냐를 판단해서 나 혼자 내 채권을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한다. 무슨 명령이 좋다? 전부명령하고 나 혼자 가져가 버려야지. 전부명령 효력이 발생되면 내가 제 3채무자에 송달되면 이건 나 혼자 다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나 혼자. 그래서 요 6가지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쓰입니다. 채권자, 대입권, 채권자, 취소권, 가압류, 가처증, 추심명령, 전부명령.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걸 압류라고 했잖아요. 압류라고 했죠. 그러면 2014년 6월 9일날 건조당이 설정되어 있고 2015년 8월 6일날 가압류가 되어 있고 2019년 11월 18일날 압류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2021년 12월 9일날 임의경매가 나왔다 한다면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헷갈리면 이 압류와 이 압류는 완전히 다릅니다. 등기에서 보는, 다 같이 어디서 보는? 등기부에서 보는 압류는, 이 압류는 세금 압류예요. 무슨 압류다 다 같이? 세금 압류. 등기부에서 보는 압류는 세금 압류고, 우리가 얘기하는 채권 압류라는 것은 등기부에서 안 보여요. 등기부에서 보인다 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가압류 정도 보이겠죠. 가압류나 강제경매 정도 보이겠지. 예, 그것도 안 보이지. 예, 그 가압류나 강제경매는 이 사람에 대한 재산에 대한 거니까. 이 사람한테 갖고 있는 채권은 어디 표시할 방법이 없잖아. 무채물이니까. 그러니까 가압류 강제경매 있을 수도 없지.